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회,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편. 세상을 공부하라, 세계를 공부하라. 제가 참 운이 좋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건너가서, 3년 만에, 하버드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 가서 참 짧은 시간에 적응 잘 해서 많이 배우고, 또 어머니께서 2002년도에 5월 7일 날 어버이날 하루 전날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 묻혀 계시지만 참 편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뉴욕에 있으면서 아무리 거기서 미국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가건 뭘 하건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묻혀 계신 이곳에 와서 또 저희 아버지, 새어머니 뵙고, 그죠? 외할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가족들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아직 뉴욕에 있고요. 뉴스위크 만드는 타임지 그런 워너 회사에 있는데 우리는 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도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사 이름일 뿐이지 정작 제 여동생은 거기 가 있고 우리 가족이랑 떨어져 있고. 근데 보면 우리 아버지 친구분도 어떤 분은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으셨는데 자식들은 다 뿔뿔이 전 세계로 이제 세계를 공부하러 나갔겠지만 다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살기 위해서였던 것인가. 한편으로는 저는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서 일찍 조기 유학도 해보고 가서 느낀 게 제가 찾은 성공의 정의는 가족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아버지랑 등산도 가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랑 같이 지금 대청봉을 가려고 지금 제가 아버지 가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 같이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레비로 저랑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될 걸요 아버지. 그게 행복입니다. 그죠? 어머니랑 같이 밥해 먹고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누굴 보여주면서 우리 애가 어디서 일하는데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공부하고 세계를 공부하라. 우리가 이게 3부작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생각을 바꿔야 성공한다. 두 번째는 먼저 나부터 공부한다. 그 다음에 세계를 공부한다. 자, 보십시오. 성공 습관.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나를 공부하는 법을 해서 성공 습관이 있으면 일단 성공 습관을 만든 다음에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학벌도 다 지나갔어요. 그죠? 학벌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세계 공부를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경제 공부입니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라. 당신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라. 경제학도만 경제를 알아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사무실을 열면 사장님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자기 사무실을 하면은 사장님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업을 식당 하잖아요?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경제 공부는 뭐냐 하면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경제지도 보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경제학. 공부했다고 하지만 하버드 경제학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중국의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 있고 요즘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연구하지 않는 교수님은 무식해집니다.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무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경제 공부를 할 적에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직업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제 친구들도 많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해서 지금 무직인 애들도 많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부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부업이 뭐냐면, 부업이 뭐 따로 이게 막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장을 갔다 오시는데 어떤 분은 출장만 하고 옵니다. 어떤 분은 출장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짬짬이 시간을 내서 책을 만듭니다. 그게 부업이라는 개념이에요. 부업의 개념은 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서 연관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를 미리미리 10년 후, 20년 후에 나도 CEO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과 나랑 상관이 없어 라는 사람과 다른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공부는 다른 사람의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취미부터 시작한다. 여자도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기를 보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특허 관련된 지식센터라든지 특허 관련된 사이트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다 공짜입니다. 동영상 자료도 다 공짜입니다.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참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바로 발명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다고 부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경제지를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지식을 매일매일 쌓는 여자가 똑똑해집니다. 지식을 매일매일 쌓는 남자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자산 모으기를 시작하자. 자산 모으기. 왜? 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내 시간을 단련했으니까 이제는 뭐냐? 재산 모으는 거예요. 자산 모으기 뭐가 있죠? 좋은 주식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보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 그죠? 세계 2등 부자였죠? 그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책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 보고 있을 뿐입니다. 책이 나와 있는데도 안 보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좋은 주식을 보는 법, 좋은 부동산을 보는 법 있습니다. 그죠? 이거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공짜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결국 뭐냐? 결국 다 내가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업체를 만드는 법, 그것도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공부하면,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자산을 모을 것인가. 왜? 부를 모아야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모아야 시간이 생긴다. 여러분, 이 사인이 뭐죠? 달러 사인이죠, 이게. 이게 뭐죠? C. 자,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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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큽니까?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보세요. 이번에 박지성도 새로 계약했죠? 몇백억도 버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가정을 하죠. 자, 한국에서 연봉 1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연봉 1억이면 지금 박지성이 버는 것을 200억을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200년 살면 모읍니다. 첫째, 안 잘리면 모읍니다. 맞죠? 뭐냐? 200년 벌 것을 이 사람은 한꺼번에 버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걸 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번 거예요. 연봉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박지성은 이제 축구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궁극점은 그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 안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그게 우리 궁극점이지, 매일매일 내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많이 주지도 않는 액수를 받으면서,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일찍 은퇴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산 모으기에서, 그죠? 좋은 주식 보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덜컥 투자하는 사람 망합니다. 덜컥 부동산 사는 사람 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공부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 여러분도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당장이 아니라 10년 후 생각해요. 10년 후. 10년 안에 내가 부동산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된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동산 교실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한국 서울 강남 값이 확 뛰기 전이었어요. 제가 갔더니 저만 남자고요. 다 아주머니들이더라고요. 쪽팔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강남 가격이 그 당시 2천만 원 넘을 것이다. 이 전문가가. 지금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강남의 아주머님들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교실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발품을 팔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인 것뿐입니다. 또 하나,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가기 싫어요. 나쁜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저것들과 적대화가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점점 이제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서 부자들은 나쁜 것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을 적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 그러면 이제 위로 가셔야죠, 위로. 위로 가십시오. 그죠?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남한은.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공부하라. 공부하면 더 건강해진다? 공부하면 남자는 정력도 강해진다. 공부하면 노화도 늦출 수 있다. 그죠? 아까 제가 잠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추천해드렸지만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출판사 직원도 아니고, 그죠? 제가 봤더니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현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먹지 말라. 그죠? 햄이나 소세지나 육류를 피하고 참 좋은 말들.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식생활을 바꿔야겠다. 내 식상화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는 경제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더 알고 싶고, 전축의 역사도 더 알고 싶고, 그러다가 찾은 책이 어느 날 내가 오디오에 미쳤습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재미난 분이 황준이라는 이 건축학자인데, 건축 연구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디오에 빠지셔가지고 온갖 전축을 다 들어보시면서 했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내셨는데, 얼떨결에 그냥 서점 갔다가 쑥 보다가 이게 재밌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저는 비평가의 의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봐도 누군가 비평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누군가 비평가를 본다는 것, 서점 갔을 때 베스트셀러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먹어보고 내가 읽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가서 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 잘 쓰셔가지고 보다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오디오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냥 오디오가 아니구나. 진공관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재미난 과학이 많은 것이었구나. 또다시 한번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와! 공부할 게 또 생겼다. 와! 테레비에 중독에 빠지면 테레비만 보게 되지만 좋은 책들에 빠지면 책들 보물섬이에요. 저한테 서점은. 가서 저는 베스트셀러 안 봅니다. 가서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이건 봐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세상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그 건강을 공부하는, 건강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자, 세상을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끊었던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여기 오신 어머님들, 제 눈에는 한 20대로 다 보이시는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늙는다고 마음마저 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16대 16살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 한국 글쓰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냥 애 낳고 애 밥 먹이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지만 박경리 선생님처럼 나도 조금 그렇게 큰 대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조그만 산문집은 내가 하나 놓고 내가 이 땅에 놔두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죠? 자, 요거를 잠깐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는 어디 대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나는 누구누구를 만나 몇 명의 아이를 키웠다. 나는 어떠한 직업으로 평생 얼마를 벌었다. 자식들에게 얼마를 상속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무엇을 드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를 기부했다. 네, 평생 살면서 나는 우리나라에 무엇을 남겼다. 나는 우리나라에 무덤을 남겼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다. 이 내용이 우리 모두 남기게 될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누구누구를 만나서 몇 명의 아이를 낳고 얼마를 벌 것이며 그 모든 돈을 애들한테 남겨줘서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얼마를 기부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이 있죠.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저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는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음악에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피카소는 미술을 통해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정말 다 좋아했나요? 항상 양분됐었습니다. 누구 편. 이게 정치는 제가 보면 편가르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저는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발명가입니다. 그죠? 대단한 리더셨고 그분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죠?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방어를 하신 분입니다. 공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광개토 대왕 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방어를 잘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그 여세를 우리도 한번 가서 치지? 그러면 제가 더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쳤다, 일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뭔가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데 뭔가 붙여서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남겼다는 것으로 우리가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죠? 아이를 낳으셨군요. 사인해주세요. 아니죠. 하지만 대단한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것도 좋으나 아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어주기보다는 어머님도 뭔가를 공부하셨어. 외국어를 공부하셨어. 그죠? 국어를 공부하셔서 뭔가 만들어내고
배우면서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젊게 사는 법. 젊게 사는 방법은 뭐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가 1920년생이시고요. 2004년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를 자극을 시켜서 우리 어머니가 8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저희 외가 쪽에 다 그리셨는데 외할머니는 정작 그림 안 그리셨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연세 80세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뭐 803도 그리시고 그러면은 완전 유아틱하죠? 하지만 피카소 그림도 유아틱한 거 많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그 그림들을 그 당시에는 다른 이모들이 그거 왜 그리냐고 했는데 결국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니까 다 한 점씩 다 가져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의 그림. 여러분의 그림이 여러분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작가입니다. 최소한의 관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내 애들은 나를 좋아할 테니 내가 무엇을 그리건 내가 무엇을 만들건 얘네들한테는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더 많아지면은 이제 음악가가 되는 거고 미술가가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끊었던 외국어 공부. 제가 일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학교 때 시작했던 일본어를 일본이 예전에 대학생 때 여행을 가서 일본 경찰한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한국 여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화가 나서 일본어를 끝마쳤었는데 다 팽개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시작했던 것을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배우기 시작한 것을 끝을 완전히 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이래야지 일본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일본 문화를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은 할아버지세요. 아드님이 MIT 대학원 다니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보스턴에 있어서 되게 반가웠었는데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들이 감동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자. 특히 한국 사람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 자체가 미국, 중국, 일본과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것이라면은 이들의 문화를 속속들이 다 알자.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공부하는 모습.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하자. 나는 16살이다. 남이 뭐라 그러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남이 뭐라 그럴까 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민족입니다. 남이 우습다고 웃게 하세요. 그게 뭐냐? 자신감이 있으면 강해지면 남이 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컴맹이신 분들도 많지만 요즘 인터넷도 그렇고 컴퓨터를 공부하라. 과학을 공부하라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빠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애들 물어보면은 저 빌 게이츠 커서 빌 게이츠 되고 싶어요. 그리고 게임해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 게임하는 애들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컴퓨터 가지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게임만 하고 있느냐. 차라리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를 우리가 그게 뭐냐면 빌 게이츠를 선망하는 거는 그 사람의 돈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컴퓨터에 쏟아부은 열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부모님들마저도 돈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 돈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의 돈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의 열정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뭔가에 빠져서 미쳤던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뭔가 빠져있는 사람, 미쳐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립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아드님 있으시면 아시겠죠? 그 조립식 하는 거. 그거 빠지면, 기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그거 사가지고 이제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막 만들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놈은, 내 하버드 손자 이놈은 나이가 이렇게 처먹어도 이거 만들고 이러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뭐죠? 하나의 취미 생활이고, 마음을 쉬고, 집중하는 시간이죠. 지금 참 그립습니다, 외할머니가. 참 사랑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텔레비 나오면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아마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에디슨 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때. 에디슨 발명왕. 근데 정작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뭡니까? 다 책이에요. 암기예요. 보호의 법칙, 오음의 법칙. 그게 뭔데? 그건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21세기인데 우리의 과학 교육은 지금 밑바닥이에요. 진짜 교육은 최근에 또 무슨 칠판 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랑 무슨 일이 터졌죠, 이거. 만화입니다. 그죠? 진짜 우리의 인재를 만들려면 애들 과학 교육에 퍼부어야 됩니다. 학교마다 컴퓨터실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라리 가르쳐주는 게 얘네들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차라리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너 서울대 보내줄게. 그러면 많은 컴퓨터 교육과 과학이 발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여자라면 대학교 때부터 내 스스로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의 공부를 먼저 시작하면 그만큼 나는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용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어를 배우십시오. 아랍어를 배우십시오. 엄마가 먼저. 그것도 좋습니다. 답답답답답답답 뭐 이러면서 엄마 무슨 말이야? 이게 우유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방금 지어낸 겁니다. 이거 사우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음악을 공부하라. 제가 줄곧 얘기하는 서태지, 박진영, 비, 보아, 임형주, 뭐 장한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건 참 가격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구색을 다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하지만 바이올린도 너무 안 비싼 것도 많아요. 한국에서 골프 치러는 건 되게 비싸죠. 미국에서는 서민 스포츠입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없다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공부는 나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음악성은 내가 무엇을 하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음주의 시간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피아노를 배워보겠다. 드럼을 배워보겠다. 엄마가 드럼 배우는 거예요. 열도 받는데 그냥 가서. 좋아요. 40대 남자들이 밴드 만들어서 노래 부르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은 음악에 있고요. 미술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죠? 너무 폼에 빠져가지고 학벌을 따고 학위를 먹고 이게 행복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지극히 배우는 것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젊어지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미술을 공부하라.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 저 같은 경우는 왜 미술이 도움이 됐느냐.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꼬마 때 어머니가 화랑도 데리고 가고 전시도 데리고 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그런 세계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 생물학을 공부할 적에 미국의 생물학 교과서는 컬러입니다. 흑백이 아닙니다. 사진처럼 외우게 돼요. 미술을 많이 보게 되면 암기력이 좋아지고요. 스케치북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게 되면
창조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해집니다. 룰을 내가 만드는 것, 백지에서 룰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작가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적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테레비, 모든 MP3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감각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우리 텔레비 보면 열광하는 광고들 다 앞서 나가는 생각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미적 감각이 그만큼 축적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건 기획을 잘하려면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웹페이지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그죠?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PT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학원, 꼭 연기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하버드 시절에 창업자 클럽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Entrepreneurs Club이라고 창업자 클럽이 있었는데, 매 주마다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십니다. 한 번은 블루밍데이를 운영하셨던 사장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김성주 사장님의 사부님이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MCM, 그 김성주 사장님이 저희 또 하버드 선배님이시죠? 이분의 사부님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김성주 사장님의 언니랑 저희 어머니랑 또 같이 또 경북역으로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한국은 다 좁습니다. 우리는 다 동포예요. 아마 다 이거 하고 보면 다 저희 숙모버리고 다 그럴 거래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가족이에요. 한국은 불합국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좁아가지고 그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사장님인데 주스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은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젊은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브라운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왜 주스 팔어? 주스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그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너무 소극적이고 말을 못했대요. 어떤 분이 연기를 배워라. 이분은 자기 회사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연기 학원을 배웠고요. 그 덕분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회사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기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들으면 해버리는 겁니다. 불도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 해봐야지.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일단 부딪히는 겁니다. 일단 헤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배웠는데 영어로도 배워봤고 한국에 와서 한글도 배워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갔을 적에 이제 연기 대학교 관련한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저처럼 취미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배우시면 돼요.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가 젊은 애들이랑. 얼마나 좋아요. 연계들의 에너지를 받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연기, 제가 아주 좋은,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어머님들한테 그러죠. 애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공부하게 하는 제일 최고의 방법은요. 성적표를 딱 받으시잖아요. 제일 최고예요. 우세요. 이렇게 얼굴 막 찌그리시고 우세요. 딴 뭐 필요 없어요. 점수가 왜 이러니 아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우시고 그냥 굉장히 찔립니다. 애가 말은 안 하지만 미칩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리고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없는 티를 내세요. 힘든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기 힘드시면 연기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학원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초, 중, 고에 연극반이 생기고 연기반이 생겨서 기본적인 이런 기초 교양 강좌를 다 듣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꼭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 연기도 배워보고 외국어도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초중고 때 그때 잡아야 됩니다. 10대 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다 뭐죠? 학벌 따기에 다 못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부터라도 연기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라도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재미난 게 여러분 우리가 연기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스타라 그러고. 왜냐하면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그 특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그 칼 맞아 죽는 씬을 되게 좋아해요. 한 번도 칼 맞아 본 적은 없지만 그걸 하라면 막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아프고 그런 마음껏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총 맞는 것도 하고 막 그죠? 뭐 마약 중독자도 한번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그런 극한 상황을 해볼 수 있는 거. 어머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연기학원 가시면요 맨날 기다려줍니다. 왜냐? 내가 가서 미치잖아요. 거기서 미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좋아해요. 와,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입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미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하세요. 왜? 본전 뽑아야 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바로 등록하세요. 연기가 많습니다. 쪽팔리다고요? 조금 쪽팔리면 굉장히 오래 재밌습니다. 저 처음에 가서 막 고등학생들 많고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일 그 당시에 제가 연장자라서 반장이 됐는데 뭐 따로 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섭섭했어요.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운동을 공부하라. 건강을 위해서. 그죠? 살사 댄스 좋고요. 춤바람은 무서운 거고. 춤도 좋고요. 요가도 좋고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격투기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 풋볼을 해봤습니다. 투구를 쓰고 미국 아이들과 굉장히 거친 운동이었는데 저는 그걸 만약 안 해봤다면 얼마나 지금 후회했을까 생각을 해요. 남자가 미국에 갔다면, 외국에 갔다면 그 나라의 스포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섞여보는 거예요. 전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인 여자를 못 사귀어봤어요.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네. 백인 여자 앞에 가면 얼어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또 그 신토불이라 가지고 또 역시 여자는 한국 여자가 최고입니다. 그렇고 자 세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록 습관이 있는가, 메모 습관이 있는가. 기록은 곧 창조이라는 겁니다. 기록은 곧 창조이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연기학원 배우면은 뭘 배웠는지 계속 기록하는 것. 그게 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는 꿈만 꾸지 말고 먼저 공부부터 시작하자. 돈만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일단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기 시작하자. 여러분, 외국어 배우는 거요, 일본어 배우는 것도 얼마나 합니다? 월 10만 원? 그거 안팎이에요. 너무 쌉니다. 20일 내내 가고. 정말 싼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보세요. 술값 10만 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마셔. 다 가져와! 다 죽어! 책 2만 원? 어우, 비싸. 내 교육값 10만 원? 어우, 비싸. 우리는 정말 써야 할 때 돈을 안 쓰고요. 쓰지 말아야 할 때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개발시키는데 돈을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내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에 돈을 막 쓰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담배가 거의 한 갑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많은 곳을 여행하고 세상을 공부하라. 여행을 하십시오. 세상을 공부하는 이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전 세계에 한번 나가보기 위함입니다. 비싸게 가려면 비싸지만 싸게 가려면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습니다, 이제. 그죠? 마음이에요, 다. 가다 보면 이런 아이템도 있었네? 그럼 가져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미술에 대한 공부, 발명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발명가의 안경이 생깁니다. 미술가의 안경이 생기고요. 사업가의 안경이 생기면 공부를 해놓으면 뭘 봐도 그 마인드대로 보게 됩니다. 사업거리가 보이게 되고요. 작품거리가 보이게 되고요. 뭘 봐도 통합을 시킬 수 있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발명이고 그게 공부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또 뭘 공부해야 되느냐? 유머도 공부하라. 뭐 그렇게 진지하게 사십니까? 재미나게 살자. 그죠? 그래서 유머 책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재미난 거는 우리가, 딴따라라 그러죠? 그 개그맨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 예전에 그 심영래 형님, 그리고 김미화 누님가 어떻게 친하게 될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심현섭이라는 분을 한번 어떠한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심현섭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만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으시더라고, 한 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다른 분이 심현섭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코미디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보다 아마 더 똑똑하실 겁니다. 일반 개그맨들은 굉장히 재치가 뛰어나야지 사람을 웃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겁니다. 최양락 씨가 인기 있는 이유, 심영래 씨가 인기 있는 이유는 고도로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강호동 씨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그렇고 전혀 무시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무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능의 최고 단계인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힘을 기르자. 그래서 책도 보고. 뭐냐면은 즐겁게 해주는 부인이 되자입니다. 즐겁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그것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자. 자, 멍 때리는 시간이 많으면 멍땡이가 된다. 멍청이죠, 한마디로. 멍하게. 그냥 보내는 시간입니다. 재미난 것이 게으른 사람들이 잡생각이 더 많아져요.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생각만 많아지고 고민거리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잡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외국어 배워야지. 유머도 배워야지. 연기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어. 다른 사람은 야! 신난다. 배울 게 많다. 배워야지. 하나씩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배울 게 많네. 정말 많군. 많다.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내 이력서에는 쌓이는 게 없어요. 작년도 올해와 똑같고 재작년도 올해와 똑같고 매년 똑같아. 고민도 똑같아. 내 몸에는 왜 이래? 나는 왜 부자가 아니야? 그 고민을 평생 삽니다. 난 왜 재미가 없어? 왜 나는 인기도 없어? 공부 안 하니까. 결국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게으를 시간 자체를 주지 말아입니다. 오늘 내 시간을 잡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내 시간 쫙 있으면 이거 탁 집어서 예약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구와? 나와. 나한테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방해받지 않을 시간. 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바리가 되어라.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술 마시고 남들이 담배 피우면서 건강을 악화시킬 때 나는 알차게 준비하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학벌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가난할지 몰라도 꾸준히 연마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북이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부자도 많다. 부자들을 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부자가 되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부자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에 눈을 뜨면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가도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기만 해도 사회의 어두운 점을 보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점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부정적인 소프트웨어냐 긍정적인 소프트웨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뭐든지 부정적이고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부자들은 다 나쁘고 이 세상은 멸망하고 다 망가질 거야. 부자는 나쁘다는 바로 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휴지통에 넣어야 됩니다. 당신이 좋은 부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맞잖아요. 염세주의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람부터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요소, 독소를 다 제거하고 좋은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고객들한테 더 멋진 걸 줄 수 있을까? 영화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걸 만들어서 여러분,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하지만 항상 대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더 멋있는 거, 더 좋은 거 보고 싶어요. 근데 딱 기대를 하고 갔는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럼 욕하고 나오죠, 우리들 다. 영화가 좋잖아요. 그럼 나와서 다 입소문 냅니다. 야, 그거 꼭 봐야 돼. 너 반드시 봐야 돼. 어떻게 그걸 안 볼 수 있냐? 너희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그걸 안 보고 살 수 있어? 빨리 봐. 내 다운로드 해줄게.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감동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동받고 싶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감동받고 싶고요. 감동받으면 알리죠, 우리가. 우리가 웹판원이 됩니다. 돈도 받지 않고 우리가 알립니다. 야, 여기 가봐야 돼. 아버지가 드셔보셔야 돼. 이거 진짜 잘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동시킨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영화 감독이 대충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로 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 감동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21세기는 딴따라의 전성시대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자.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천재이다. 당신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막는 진정한 악마인 겁니다. 진짜 악마는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 어떻게 그걸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학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없으니까.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녀석들을 없애야 됩니다. 나를 막고 있는 족쇄를 끊어야 됩니다. 행복, 건강, 좋은 부자. 세상을 공부하면 이 세 개를 다 얻게 됩니다. 더 건강해지실 거고요. 더 행복해지실 거고요. 좋은 부자가 되실 겁니다. 더 많은 기부를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런 부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죠. 세상에 말이야, 미국에서는 참 기부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부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왜 남 보고 하라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꼭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 그래. 자, 내가 미칠 분야를 찾아라. 그죠? 진짜 공부를 시작하라. 그리고 행복하게 미쳐라. 이게 세상 공부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지만 또 하나, 남부자가 있고 나부자가 있습니다. 남부자, 나부자.
남부자. 이 갑자기 쓰니까 남부원 아저씨가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뭘까요? 남부자, 나부자. 이 개념은.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부자로 만드는 사람. 자, 이런 게 있죠. 만약 갑자기 나한테 100억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아파트를 살 거고요. 난 어떤 회사가 만든 테레비를 살 거고요. 난 어떤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살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다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사고 싶었던, 나를 감동시켰던 그 브랜드의 회사 사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남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건 뭐냐? 결국 교육입니다. 공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우리는 입시 교육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의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성공시키는, 그죠? 좋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 부자의 공부. 남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은 성공에 도전할 것인가? 이 성공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의 날인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과거, 학벌 때문에 맨날 마음 졸이고, 그죠?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공부는 등산입니다,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지친다. 그만 내려가자. 그런 사람은 딴 거를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힘들면 내려와 버립니다. 웅녀와 같은 개념이에요. 단군 신화의 웅녀. 조금만 더 버티면 바로 꼭대기에 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는 힘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중간에 내려오지 않겠다. 마음 먹은 것은 끝에 끝까지 가는 힘. 그 마음, 그 의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고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비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왜? 내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병덩어리, 생명 단축형 인간이 있고요. 평범한 건강 유지형 인간이 있고요. 활력 있게 생명 연장형 인간이 있습니다. 생명 단축형 인간, 건강 유지형 인간, 생명 연장형 인간. 그죠? 세상을 공부하면서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가지 중독에 다 걸려서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적에는 병덩어리로 끝나버려요. 온갖 중독으로. 결국 선택의 날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병덩어리로 끝낼 것인가? 생명 연장형 인간이 될 것인가?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내일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포기해야 됩니다. 더 잘하겠다. 그냥 포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오늘 결정할 때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는 바뀐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뇌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병덩어리 인간이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자,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자, 세뇌 타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당신은 이제부터 공부하는 천재입니다. 당신부터 공부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차르트처럼, 이순신처럼, 세종대왕님처럼 그들을 우러러 보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멋지게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에겐 당신이 생각하는 힘 이상의 가공할 파워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최고의 천재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깜짝 놀래켜 줄 선물을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천재성으로 감동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뛰어남으로 감동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우리는 눈물 흘릴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물로 우리는 눈물 흘릴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와는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노래도 좋습니다. 영화도 좋습니다. 발명품도 좋습니다. 춤도 좋습니다. 그림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이 세상엔 이미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자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배신자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악인도 많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감동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우리를 감동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모든 한국의 어머님들은 한국의 국모입니다. 한국을 밝혀줄 건강한 천재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천재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줄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와 정말 멋있다. 그죠? 이 세상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빛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빛이 될 거고 여러분 가정의 빛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와,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 위대해. 난 절대 그렇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에디슨을 뛰어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더 많은 배우는 것들이 많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괴롭게 공부해 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재미나게 공부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부터 행복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성공을 전염시키는 플러스 에너지 인간, 플러스 에너지 천재들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등록하고 공부하고 하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본연의 자세, 여러분의 원래 태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세우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20강 동안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공부의 정의가 무엇인지 학습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 학벌을 넘어서 학위를 넘어서 진짜 공부가 왜 우리가 하는 건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함께 성공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